어, 자, 이번에 이재명 그 엔비디아 발언 한번 봐볼 건데, 발언 내용부터 봐야겠죠. 이 모두의 질문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요. 그 국영 기업 얘기를 조금 하셨어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를 국민 펀드나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생산성의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되지 않겠느냐. 엔비디아 같은 예를 들었어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 자, 그 중에서 국민 지분이 30%다.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겠느냐. 자, 이 발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발언이 쉽지 않게 느껴지겠지만 한번 지금 내심적으로 한번 이걸 떠올려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하고요, 이준석 씨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어요. 지금이 2025년 시대인데 지금 이렇게 사회주의적으로 회사를 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니 이거는 자본주의에 관한 우리 헌법의 기초 부분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경쟁력이 과연 발생할 수 있겠느냐 기업에. 그 이유로 되게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문제보다는요. 이게 과연 실익이 있느냐. 이분이 한 얘기가 실현성이 있고 과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 지분이 30%, 민간이 70%의 지분을 갖는다. 이렇게 맞습니다, 배리언님. 정확히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이분은 국민이 30, 민간이 70% 지분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사실인가요? 국민이 30%를 갖는 것인가요? 국가가 30%를 갖는 것인가요? 이분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회주의적 성향이 조금은 더 가미돼 있죠. 국민의힘보다. 그래서 세금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부자세, 부유세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걷어야 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탠스에 기본적으로 취해져 있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국가가 자기네 돈을 들여서 투자한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지분을 줬습니까?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엔비디아에 30%를 투자했어요. 그래서 30% 지분을 얻게 됐어요. 자, 그것은 국가의 소유입니까? 국민의 소유입니까? 개별 국민들은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한테 어떻게 저게 돌아올 수 있나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용으로 되게 홍보한 것이 아니냐. 저는 저거는 선거용 말 아니냐. 라는 생각이 조금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금을 깎아줄 것 같다? 야, 지금 선거 전이니까 그런 말을 해도 선거 되면은 안 할 것 같기도 하긴 합니다. 예. 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의 목표가 되게 불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엔비디아 같은 기업에 30%를 투자하겠다. 이게 단순히 국가의 돈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미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처음에 애초에 투자를 해서 특정 기업을 애초부터 양산해 낸다고 하는 것인지요. 이게 둘 다 문제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아, 베리언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익이 나서 국가의 조세 부담이 줄게 되면 깎아주는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부과되는 비율을 낮춰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셨네요. 음, 근데 저는 이재명님 대통령 되면은 더 높을 것 같아서 걱정이 아주 많이 됩니다. 이분 한때 뭐 4, 50%까지도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되게 서구식 그 북유럽식 복지주의 되게 강조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확 올라갈 것 같아서 저는 더 걱정이 됩니다. 자, 여기 3번 보게 되면 이게 만약에 단순 투자잖아요. 그러면 특정 기업에 특혜 시비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음, 배려님 제가 조금 이따가 답변 좀 그 부분 다 드릴게요. 음, 네, 알겠습니다. 공부하는 채널로
네, 슈카월드님처럼 돼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단순 투자잖아요. 국가에서 삼성, LG, 뭐 아니면은 뭐 LG 뭐 화학 이런 데다 특정 기업에다가 투자를 한다 그래봐요. 그러면 그 기업이 주가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업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되게 혜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직접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리고요, 간접 투자 방식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얘기했는데 국민연금이 엔비디아에 투자를 가지고 2,300억 수익을 남겼어요. 근데 간접 투자, 우회적인 간접 투자 방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기업 얘기를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게 국내 기업이다 그러면 거기에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많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을 띠어야 되고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엔비디아 같은 데가 아니고 한국 기업인데 어떤 기업에다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이재명 씨처럼 공고를 해놓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단순 투자가 아니고요. 투자를 해서 특정 기업을 키운다. 자, 이 경우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이게 우리 사회주의보다는 그 자본주의가 훨씬 더 발달을 했잖아요. 그 문제가 경쟁력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개인 소유로 인정이 될 때 사람들이 더 의욕을 갖게 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죠.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똑같이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공급하고 자원의 양을 조절하게 되고, 공급하고 자원의 양을 조절하게 되면 경쟁력이 저하돼가지고 결국 성장이 지체되게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 로펌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모든 부분에서 똑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씨나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것도 일견 합리적인 게, 지금까지 사회주의적으로 운영이 된 부분에서 되게 실패가 많았다. 경쟁력이 저하가 될 텐데 국가에서 지금까지 그게 반복이 됐는데 또 그거를 답습하느냐. 또 30%에 대해서 이미 성공한 모델 케이스를 보고 거기에 성공을 했으니까 도치돼가지고 돈을 내서 공공기업을 그렇게 경쟁력 없는 그런 기업을 양산해내는데 헛돈을 쓸 것이냐,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안만 제시되면 오케이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방안들이 뭐가 있냐 그러면, 요새는 이렇게 강력한 국가 주도의 개발 방식이 성공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게 이 트럼프 취임 직후에 국가 주도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미국 정부 주도 아래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예요. 트럼프가 취임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가지고요. 자, 일본의 소프트뱅크 있죠. 그리고 미국의 그 챗 GPT 만든 오픈 AI, 그리고 오라클, MGX 이렇게 4개 회사의 합작 콘소시엄으로 해 가지고요. 5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700조입니다. 자, 이 돈을 투자받아가지고 미국 정부가 적극 개입해가지고 미국 전역에다가 그 AI, 대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20개 건설하겠다. 자, 이런 프로젝트를 냈어요. 알겠습니다, 오당님. 감사합니다. 저도 빨리 300만 됐으면 좋겠네요. 예. 자, 이런 프로젝트들 기존에 있었던 단순 회사, 각 회사들 입장에서만 한다 그러면 이렇게 4개의 회사들이, 국적도 다른 4개의 회사들이, 일본의 소프트뱅크, 오픈 AI, 오라클, MGX 이런 회사들이 합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돈을 700조까지 안정적으로, 하나로 따지면 700조까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성, 영속 가능성,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우리가 안 되면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실현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도 되게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보이고, 이제 시작하니까 지켜볼게요.
그리고 우리 중국이 대표적으로 그 사회주의적인 좀 성향이 강하잖아요. 근데 그 중국에서도요, 딥시크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죠. 우리나라에서 아직 열어주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샤오미, 그리고 BYD 아토 3, 이거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번에 3천만 원에 판다고 들어왔는데 저 이 차 제가 보니까 아주 괜찮더라고요. 지금 한국 차들 전기차들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가격 경쟁력 2천만 원 붙으면은 저는 압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대만의 TSMC. 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반박하니까 이재명 씨가 대만의 TSMC. 자, 여기 얘기를 들었죠. 자, 요거는 뭐냐면 요 회사는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 파운드리가 뭐냐 그러면 되게 그 고기술적인 반도체라고 하더라고요. 뭐 AI에 들어가는 AI를 만드는 데 쓰는 반도체나 뭐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쓰는 반도체, 자동차. 자, 이런 반도체들을 이 파운드리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시장에서 대만의 TSMC가 이 점유율이 60%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한 8%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이 초기에 48%를 정부에서 투자를 했어요. 지금은 민간화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8%를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런 부분도 국가가 개입해서 성공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특정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실패한다.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사회주의 노선을 택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것만으로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제는 어떤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좀 현대 사업에서 컨버전스나 좀 제도적 정책 같은 걸 뒷받침을 많이 할지, 그런 부분이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베리언님 좀 질문에 답변 좀 드리면요. 질문이 뭐였죠? 맞아요. 제도적 정책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큰 산업을 영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속 가능성도 보장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